이렇게 구일역 인근 벨트 내 코어 아파트 4개 단지, 구로주공 1차, 2차 그리고 현대연예인 구로중앙하이츠까지 총 3,440세대 통합 재건축 이야기하며 진행될 시 4,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꿈입니다. 구로 재건축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본 그 아파트. 서울 구로구 구로일동 구로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필 무렵 다녀왔지만 밀린 리뷰들이 많아서 한여름에 올리며 구로주공 재건축 아파트 또는 구로일동 일명 913에 다녀온 이후로는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가 아닌 광명주공 재건축 임장하면서 이웃에 있는 구로주공까지 같이 촬영하였습니다. 구로주공 아파트는 서울 재건축에 있어 성산시형 미룡미성사무 미미삼과 함께 세트로 묶여 거론되는 재건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과 붙어 있으며 일명 913으로 불릴 정도로 섬지형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평가 한계가 존재하는 재건축으로 서울꿈 저에게도 임장 순위가 많이 밀려있던 구로주공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서울꿈 입장에서도 지도상의 느낌과 실제 임장 시 느껴지는 지형이 궁금하여 직접 방문하게 되었으며 구로주공 재건축 외에도 인근의 9.15성 현대연예인 아파트, 중앙구로하이츠 현대상선 아파트까지 같이 임장, 구로일동 일명 913 전체 도보드론 임장입니다. 출발은 구일역에서 보행로를 통해 서부간선도로를 넘어 구로일동에 도착하였습니다. 구로주공 아파트 주변은 우선 서쪽은 안양천과 서부간선도로, 동쪽과 북쪽은 경인선 철도와 경부선 그리고 구로 차량 비지로 인해 섬지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구로주공 아파트는 1차와 2차 2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6년 준공, 1단지 1400세대, 2단지 726세대, 용적률 약 153% 지상 15층 건폐율 11%로 정비계획 2018년 정밀안전진단 통과, 2020년 정비계획안 계획, 2021년부터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합의 계획으로는 목표 용적률 300% 최고 45층 고층화를 기획하고 있으며 최대 3,356세대까지 확대 초대형 랜드마크 단지로 추진합니다. 구로주공 1차만 단독 추진도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구로주공 통합주도 2차와 연예인 아파트 중앙하이츠까지 묶는 통합 재건축도 거론되고 있어 통합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로주공 2단지 아파트 역시 구로주공 1단지와 통합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거론이 되지만 내부에서는 단독 추진의 목소리도 있으며 1985년 준공 726세대 용적률 140%, 2022년 예비안전진단까지 통과되었지만 세대 평형 구성이 14평에서 26평 소형 평형 위주로 용적률은 낮지만 세대당 대지 지분이 작아 단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해 1단지와 통합 시 1단지가 이점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까지 과정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로동 구로 현대연예인 아파트는 구로동 685번지 일대 일명 구일역 인근 벨트 내 위치해 있으며 1989년 준공 36년차 735세대 최고 15층 용적률 234%, 재건축 진행사항으로는 2021년 예비안전진단 통과 정밀단계 준비 중 추진이 구성 단계로 구로주공 1차, 2차와 통합 재건축 진행 가능성이 언급되며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또는 지하화 가능성 호재 등이 존재합니다. 리스크로는 중저밀 단지로 대규모 재건축 기대감이 낮으며 현재 차량 기지 소음 진동 문제와 주차 공간 부족의 민원으로 실거주 몬테크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같은 구일역 벨트 내 코어 중앙구로 하이츠 아파트는 구로구 구로동 685번지 일대 1987년 준공, 579세대 6개 동 15층 용적률 217%, 재건축 진행사항으로는 2021년 12월 예비안전진단 통과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이며 현대연예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추진이 구성 단계로 많은 부분에서 현대연예인 아파트와 비슷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구로 하이츠 아파트 역시 구로주공 1단지와 이웃해 있어 구로주공 1단지, 2단지와 함께 통합 재건축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며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일역 인근 벨트 내 코어 아파트 4개 단지, 구로주공 1차, 2차 그리고 현대연예인 구로중앙하이츠까지 총 3,440세대 통합 재건축 이야기하며 진행될 시 4,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명 913 구로일동은 코어 단지 통합 재건축과 단독 추진 현대상선 구로안신 915성 등으로 독립될 것 같습니다. 즉 가운데는 통합, 외곽은 단독으로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구로주공 2차와 이웃해 있는 915성 아파트는 1998년 준공으로 통합 재건축이 거론되는 타 단지들에 비해 건축 연도가 늦습니다. 총 829세대 10개 동으로 평형 구성은 약 25평부터 43평까지 구성되어 있고 용적률 358% 거의 다 쓴 용적률 리스크와 재건축 또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 수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통합재건축 거론단지와는 중공현식도 비교적 최신이고 용적률까지 높아 구로주공 1, 2단지와 이웃에 있지만 재건축 통합 논의에서는 빠져있으며 옆에 있다고 다 같은 재건축 사업성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또는 위치적인 문제로 제외가 되고 통합에서 빠진 아파트들이 인근에는 구로우방 한국현대, 구로영화참마을 현대상선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들이 있으며 이 단지들 역시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어 구로 1동 9일역 인근 벨트 내 섬지형은 모두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로 1동 구로주공 재건축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만 설명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으며 그것도 다 이야기 드리지 못하였는데요. 구로동 구로주공 재건축 일대를 임장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우선 섬지형인 만큼 소규모 단지든 대규모 단지든 다 같은 인프라를 공유했으며 하나의 큰 마을과 같았습니다. 학교 학군 또한 9일 초중 고를 가운데 끼고 있어 학군의 균질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과 비슷한 평형대의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의 연합으로 신도시와 같은 커뮤니티 구성이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단지 내에 애들 풀어놓고 키워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로 보였지만 반대로 단점 또한 섬지형입니다. 외부가 들어오지 않지만 나가기도 불편함. 9일 초중고 학력 수준의 무교 발전이 제한될 수 있는 학군. 서울 전체 평균보다는 소폭 하단에 위치하나 반대로 내부 평준화가 이루어진 안정적 생활권 학군으로의 장단점의 명확한 점이 신도시 커뮤니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균질화는 보장되지만 질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리고 섬지형으로 확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재건축 진행사항 역시 통합재건축, 단독재건축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시선에서 보면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고 사업성도 확실하지 않다를 보여주며 앞선 재건축 대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성산시형 미미삼과 마찬가지로 구로주공 역시 명성이 사업성을 보장하지는 않는, 시장의 인지와 수익성은 일치하지 않는다를 보여줍니다. 외부에서의 9일섬 일명 9일역 인근 벨트 내 재건축에 대한 평가 또한 실거주로 만족감은 크지만 투자처로서의 기대와 가치는 애매하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실거주 가성비 입지지만 미래의 가치는 적거나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서울꿈 역시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학군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학업평가를 보고 리스크로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학군마저 없다면 섬지형 확장성이 없다는 점, 개슬성이 아니고 섬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이후의 학군은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고 분명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은 실거주 몬테크를 해야 하고 가성비 접근성에 대한인 구로주공을 모니터하는 입장으로는, 즉 좋아서가 아니라 금액에 맞게 찾는 투자자로서는 미래의 불확실 만약 된다면의 가치까지 고려할 여유는 쉽지 않아 보이는 구로 1동 현장 리뷰였습니다. 결론, 섬지형이 최대 장점이며 최대 단점이다. 학군지 성이면 좋을 텐데 섬이다 끝.